1주차 첫 강의에서는 지난 블록체인의 역사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1세대, 2세대 블록체인 이후 3세대 블록체인의 대표로 대두되는 아이콘에 대해서 지난 1세대, 2세대 블록체인과의 특징을 비교한 간단한 설명과 아이콘의 비전, 그리고 아이콘이 제시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아이콘만의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지난 세대 블록체인이 남긴 과제들을 아이콘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이 대중화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은 아래와 같습니다. 퍼포먼스 앤 스케일러빌리티. 이더리움의 경우 초당 약 20개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반면에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인 페이팔의 경우 초당 약 193개의 트랜잭션을, 그리고 비자의 경우 초당 약 1667개의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생성 속도는 실생활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트랜잭션 피. 현재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평균 0.224달러, 0.085달러의 중앙값으로 트랜잭션 생성으로 인해 소비되는 수수료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사용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이므로 B2C형 서비스를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POW 기반의 플랫폼은 채굴자에 의해 채택되어야만 트랜잭션이 블록에 추가되고 또 컨펌이 일어납니다. 노드들은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트랜잭션을 우선적으로 컨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일반적인 트랜잭션은 노드들에게 외면당하거나 고화가 되는 경우, 그리고 컨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인터오퍼러빌리티. 이더리움 이후 블록체인 3세대를 자처하는 블록체인들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개성과 특징, 그리고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서비스들은 서로 독립적인 쓰임새와 특징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독립적인 특성은 수많은 블록체인이 쏟아져 나오는 블록체인 시장의 특성상 사장되기 쉽습니다. 사장되기에는 아쉬운 개성 넘치는 서비스들, 이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콘은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만의 방법과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세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또한 퍼포먼스와 스케일러빌리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3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 중입니다. 스테이트 채널, 즉 오프체인 방식이 이더리움에서는 라이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준비되고 있고, 사이드체인 방식은 이더리움에서 플라즈마라고 불리우며 개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샤딩 또한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들을 활용하여 이더리움의 퍼포먼스와 스케일러빌리티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채널, 그리고 옵체인. 옵체인이라고도 불리우는 라이드는 작은 거래가 많이 오고 갈 때 수수료와 시간의 낭비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연결되는 작은 채널을 열고 트랜잭션을 둘 사이에서만 발생시킨 후 최종 결과만을 체인에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당 발생되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며 독립적인 채널이므로 트랜잭션 속도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규모의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 사이드 체인은 이더리움에서 플라즈마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메인넷의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으로 옮겨 연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속도의 배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수직적 확장으로 아래에 있는 블록체인의 블록 헤더를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플라즈마 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 기록됩니다. 샤딩. 샤딩이란 전체 네트워크를 분할한 뒤 트랜잭션을 영역별로 저장하고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여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부여하는 온체인 솔루션입니다. 데이터를 샤드라는 단위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으로 확장성에 대한 접근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샤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테이블을 수평 분할하여 분산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샤딩과는 달리 블록체인의 샤딩은 네트워크를 분할하여 트랜잭션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샤드로 네트워크를 분할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처리량은 샤드의 배수만큼 향상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말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자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샤딩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계획과 자신이 개발 중인 코드를 GitHub에 게시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이더리움의 방식은 주로 현재 선정적인 POW의 특징과 기술의 한계로 인한 메인넷의 부하를 줄여서 작은 트랜잭션의 수를 줄이거나 분산하는 방식으로 트랜잭션 처리 속도의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DPoS 방식과 유사한 DPoC, 즉 윈 기여도 증명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블록 생성과 동시에 거래가 확정되며 이로 인해 초당 1000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둘, 아이콘 역시 샤딩을 통하여 스케일러빌리티의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샤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케일러빌리티의 향상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셋, 아이콘은 멀티 채널로 설계되어 있으며 서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채널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일 채널이 아닌 멀티 채널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트랜잭션 발생 시에 나타나는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고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 목적별로 채널을 분기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이는 스케일러빌리티의 확장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아이콘의 샤딩과 멀티 채널이 적용된 예를 보여줍니다. 먼저 스코어의 실행과 ICX 전송을 용도에 따라 분리된 채널에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각 채널이 사용하는 stateDB를 샤드로 나누어 스케일러빌리티를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상에서는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성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필요에 따라 크로스 샤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다른 채널 및 샤드에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1세대인 비트코인부터 수수료는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블록체인에서 수수료가 가지는 의미는 비트코인의 수수료와는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살펴본 후 3세대 블록체인의 대표 주자인 아이콘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의 경우 오로지 송금하는 것에만 수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이체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세대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이더리움의 경우엔 송금 이외에 컴퓨팅 파워를 소비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튜링 완전성을 갖추며 기존의 분산 원장 기술에서 확장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이 수수료를 사용한 방식과 같이 수수료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용자가 수수료를 100% 지불하는 기존의 방식 이외에 네트워크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콘은 크게 두 가지 정책을 통해 유연한 수수료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유연한 수수료 정책의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의 운영자는 초기 배포 시 운영자와 사용자의 수수료 분담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의 이용자와 초기 배포한 운영자가 스코어를 사용할 때 지출되는 수수료를 5대5 혹은 10대0과 같이 비율을 설정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추얼 스텝을 도입하여 예치한 ICX의 1% 정도의 버추얼 스텝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운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추얼 스텝이란 스코어 배포자가 일정량의 ICX를 일정 기간까지 예치하게 되면 해당 예치금의 양에 비례하여서 가상의 수수료를 무료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스코어를 이용한
서비스의 운영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자신의 스코어 이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운영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서비스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아이콘 네트워크는 서비스 운영자가 더 활발히 활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인 버추얼 스텝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서비스 운영자가 예치하기로 약정한 ICX 수량과 기간에 비례하여 버추얼 스텝이 생성되고 운영자는 이것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생성된 버추얼 스텝이 수수료 지불에 사용될 때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는 가지지 못합니다. 일정량의 ICX를 최소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최소 5,000 ICX부터 10만 ICX까지 예치하게 되면 해당 양의 ICX에 비례하여 가상의 수수료를 부여합니다. 만일 예치금을 약속보다 더 빨리 출금하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페널티가 발생하고 예치기간 내에 소모되지 않은 버추얼 스텝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버추얼 스텝의 산출량은 대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버추얼 스텝에 관련된 내용은 아이콘 항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 네트워크는 메인넷 출시 초기 고정수수료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콘 네트워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더 세분화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필요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이콘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네트워크 리소스 이용 수준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텝이라는 단위가 적용되며 10의 8제곱 스텝은 1ICX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트랜잭션의 실행에 사용된 리소스에 연동하여 스텝을 측정하고 정의된 교환 비율에 따라서 ICX 가치로 환산됩니다. ICX와 스텝의 비율은 향후 대표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콘의 수수료 정책에 포함되는 항목은 3가지입니다. 하나, 스코어 펑션, 즉 함수 사용 횟수. 둘, 블록체인 DB 사용량. 셋, 트랜잭션 데이터 크기. 이렇게 3가지 부가 항목을 반영하여 각각의 트랜잭션 수수료, 과금 변수와 가중치가 정의됩니다. 또한 제시된 가중치는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수수료 부과 정책에서 말씀드린 3가지 수수료 지불 경우에 따라서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보기 이전에 각은 계산식에 삽입되는 변수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변수와 가중치의 곱에 기본 수수료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실제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스텝이 소비되는 펑션과 해당되는 스텝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을 소비하는 작업들은 변수 s로 표시합니다. 컨트랙트 콜, 스마트 컨트랙트의 함수를 호출한 횟수, 컨트랙트 크리에이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배포한 횟수, 컨트랙트 업데이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업데이트한 횟수, 컨트랙트 디스트럭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삭제한 횟수. 다음부터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이 변수들은 모두 바이트 단위입니다. 컨트랙트 셋, 생성 또는 업데이트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의 크기. 셋, 새롭게 DB에 입력할 데이터의 크기. 리플레이스, DB에서 업데이트할 데이터의 크기. 딜리트, DB에서 삭제할 데이터의 크기. 인풋, 트랜잭션에 포함된 입력 데이터의 크기. 이벤트 로그, 이벤트로 기록된 트랜잭션 결과의 크기. C. 트랜잭션 실행 시 부과될 기본값. C값으로 표기된 기본값은 마이너스 가중치를 가진 컨트랙트 디스트럭트, 딜리트와 같은 변수들로 인한 마이너스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수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랩, P랩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에 따른 수수료의 가중치 단위는 스텝입니다. 호출하는 작업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의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25,000,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배포하는 경우 10억,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를 업데이트할 경우 16억,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를 삭제하는 경우 마이너스 7만. 또한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생성 또는 업데이트된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 바이트당 3만, 스코어가 올라가 있는 노드DB에 입력할 데이터의 크기 바이트당 320, 기존의 DB에서 업데이트할 데이터의 크기를 바이트당 80, DB에서 삭제할 데이터의 크기가 바이트당 마이너스 240, 트랜잭션에 포함된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바이트당 200, 이벤트로 기록될 트랜잭션 결과의 크기 바이트당 100. 위와 같은 스텝이 소모되며 스텝의 기본값은 10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표를 참고하여 몇 가지 경우에 따라 소비되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512바이트 스코어를 배포하는 경우 스코어의 바이트 수에 가중치를 곱한 값과 스마트 컨트랙트 생성 비용 그리고 기본 스텝을 더하여 10.1546ICX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둘, 쿼리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컨트랙트 함수 호출에 대한 비용과 기본 스텝을 더하여 0.00125ICX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기본값으로 설정한 10만 스텝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트랜잭션의 결과로 기본값보다 적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기본값을 따라 트랜잭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책에 대한 궁금점은 백서와 황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수수료. 수수료 계산 방식은 이더리움과 같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의 수수료인 가스의 총량과 가스 프라이스를 곱하여 수수료가 산출되듯이 아이콘에서의 수수료는 유즈드 스텝과 스텝 프라이스의 곱으로 산출됩니다. 스텝 프라이스는 스텝과 ICX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트랜잭션을 수행하며 쌓이는 유즈드 스텝이 기존에 입력한 스텝 리밋을 초과한 경우 그 시점까지 트랜잭션으로 인해 발생한 유즈드 스텝은 공제되며 트랜잭션은 실패 처리됩니다. 또한 기존에 설정한 스텝 리밋과 스텝 프라이스를 곱한 값이 현재 밸런스를 초과하는 경우 트랜잭션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정책은 C랩, P랩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며 현재 책정된 값을 API 호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정보는 거버넌스 컨트랙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거버넌스 컨트랙트를 통해 겟스텝 코스트, 겟스텝 프라이스, get max 스텝 리밋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get max 스텝 리밋은 인보크를 입력 값으로 하는 경우 send 트랜잭션 작업의 max 스텝 리밋 값을 반환하고 쿼리를 입력 값으로 하는 경우 콜 작업에 해당하는 max 스텝 리밋 값을 반환합니다. 아이콘X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지갑을 통해 스코어의 API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호출 가능한 거버넌스 스코어의 API를 호출하여 확인하는 영상을 예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상호 운영성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상호 운용성의 핵심 시나리오는 밸류 트랜스퍼, 서비스 인보케이션,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첫 번째, 밸류 트랜스퍼. 코인 또는 토큰을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인보케이션. 다른 블록체인에 등재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여 결과를 공유합니다. 세 번째, 스케일러빌리티. 여러 블록체인이 각기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연동하게 되며 부하 분산과 수평적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이드 체인의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체인 간 정보를 교환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존의 구현 사례와 아이콘의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웨이 패깅. 투웨이 패깅은 사이드 체인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투웨이 패깅은 거래소와 같은 중앙화된 중개자에 의지하지 않고 서로 다른 체인 간 자산 거래를 목표로 합니다. 투웨이 패깅은
다른 두 블록체인 간의 거래를 위해 한쪽 체인에서 자산 동결을 증명하면 다른 쪽 체인이 그것을 확인하고 동일한 가치의 자산을 발행하여 유통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각 체인마다 서로 다른 체인을 SPV로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각 블록체인마다 상호 SPV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SPV,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은 비트코인 백서에서 제시된 트랜잭션 검증법입니다. 기존 검증 방식의 경우 트랜잭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방식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풀노드로부터 머클 증명과 일부 블록의 헤더만을 받아서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두 번째, 아토믹 스왑. 아토믹 스왑도 투웨이 패깅과 같이 거래소와 같은 중앙화된 중개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서로 다른 체인 간 자산 거래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투웨이 패깅이 블록체인 A에서 블록체인 B로의 자산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토믹 스왑은 블록체인 A의 자산 알파와 블록체인 B의 자산 베타에 대한 소유권의 교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블록체인에서 거래자 간 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각각 코인을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두 개의 네트워크에 전파합니다. 이러한 트랜잭션 전파 과정에서 아토믹 스왑은 원자성을 가지고 전송된 트랜잭션이 둘 다 실행되거나 둘 다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아토믹 스왑을 통한 상호 신뢰 없이 자산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릴레이어. 릴레이어는 현재 블록체인 위에서 투웨이 패깅의 구현이 힘들다는 단점에서 타협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릴레이어는 특정 블록체인을 관찰하여 그 정보를 다른 블록체인에게 알려주는 주체로서 블록체인 간 소통을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BTC 릴레이를 통해 릴레이의 동작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오퍼러빌리티를 구현한 초기 사례로 앞서 언급한 BTC 릴레이 방식이 있습니다. BTC 릴레이 방식은 일종의 오프체인 솔루션으로 릴레이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체인 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BTC 릴레이의 순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이더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락시킵니다. 둘, 릴레이어가 락킹 에비던스를 BTC 스크립트로 전달합니다. 셋, BTC 스크립트가 비트코인을 수신자에게 전송합니다. 넷, 릴레이어가 거래 증명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전달합니다. 다섯, 스마트 컨트랙트가 수신자에게 이더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BTC 스크립트는 비트코인 플랫폼에서 트랜잭션 생성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아이콘의 BTP. BTP는 블록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넥서스와 연결된 블록체인 간 거래를 연계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송신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거래의 합의 여부를 넥서스에서 확인하는 노터리 리퀘스트와 넥서스에서 확인한 거래를 수신 블록체인으로 전달하는 노터리로 구성됩니다. 송신 블록체인에서 시작된 거래는 넥서스에서 해당 블록체인의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노터리 채널에 등록되며 노터리 채널에 등록된 거래는 수신 블록체인으로 전달되고 수신 블록체인은 전달된 노터리 블록의 서명을 검증하여 넥서스에서의 합의 여부를 검증한 후 해당 거래를 처리합니다. 아이콘 네트워크의 C랩이 라이트 클라이언트로 동작하여 해당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합의하고 BTP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노타리 채널은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통해 해당 블록체인에서 합의된 거래를 넥서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터체인 리퀘스트는 원자성을 지녀야 합니다. 원자성이란 트랜잭션과 관련된 작업들이 모두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모두 실행되지 않았는지를 보장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트랜잭션과 관련된 작업들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원자성은 중간 단계까지 실행되고 실패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콘은 BTP를 개발하면서 옴니리처, 체인스페이스와 같은 크로스 샤드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크로스 샤드 커뮤니케이션이란 서로 다른 샤드 간의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콘 BTP 프로토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 순서도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넥서스가 BTP 리퀘스트를 시뮬레이팅하고 각 블록체인의 해당 부분의 검증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각 블록체인은 해당되는 리퀘스트를 수행하는데 상태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락을 걸고 수행 결과를 BTP 리스폰스로 넥서스에 반환합니다. 세 번째, 넥서스는 각 블록체인의 검증 결과를 취합한 후 문제가 없다면 각 체인으로 커밋을 요청합니다. 전달하는 BTP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TP 메시지는 크게 바디와 프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프루프는 해당 바디가 블록체인의 존재함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바디의 경우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구성을 달리합니다. 이어서 메시지 종류에 따른 바디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바디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TXHC, BTP 리퀘스트를 호출한 트랜잭션 해시값. 둘, from, 리퀘스트를 송신하는 블록체인의 ID. 셋,
2. 리퀘스트를 수신하는 블록체인의 ID. 넷. 시퀀스. 같은 트랜잭션 해시 값을 갖는 BTP 리퀘스트의 수량. 5. 인풋. BTP 리퀘스트의 입력. 6. 아웃풋. BTP 리퀘스트로 인해 기대하는 결과. 7. isQuery. 리퀘스트가 쿼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리퀘스트가 상태를 변형시키지 않는 경우 true입니다. 리스폰스 바디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txhash, BTP 리퀘스트를 호출한 트랜잭션의 해시값. 둘, from, 리스폰스를 송신하는 블록체인의 ID. 셋, to, 리스폰스를 수신하는 블록체인의 ID. 넷, result, BTP 리퀘스트에 대한 검증 결과. 커밋 바디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txhash, BTP 리퀘스트를 호출한 트랜잭션의 해시값. 둘, from, 커밋을 송신하는 블록체인의 ID. 셋, to, 커밋만을 수신하는 블록체인의 ID. 넷, result, BTP 리퀘스트에 대한 검증 결과. 아이콘이 개발한 BTP 프로세스와 BTP 통신을 하기 위한 트랜잭션 메시지의 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BTP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부터 BTP만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BTP의 특징. 각 체인에서 상태를 잠금으로써 높은 트랜잭션 격리 수준을 가집니다. 여기서 높은 트랜잭션 격리 수준이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동시 접근을 제한하여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터체인의 리퀘스트가 총 5단계의 같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넥서스에서 BTP 리퀘스트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여러 체인에서 병렬 처리를 통한 동시 검증이 일어납니다. 타임아웃이 필요한 경우 넥서스의 블록 높이를 바탕으로 측정됩니다. 기존의 릴레이어와 아이콘의 BTP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과정을 비교하며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릴레이어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총 16단계를 거쳐 거래가 성사됩니다.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에 따라 단계가 늘어날 수 있으며 현재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리퀘스트 사이에 다른 트랜잭션이 들어와 정합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콘의 BTP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리퀘스트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경우에 상관없이 총 5단계에 거쳐 거래가 성사되며 체인에서 상태를 잠금으로 높은 트랜잭션 격리 수준을 가집니다. 아이콘의 BTP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BTP의 개발 방향을 로드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현재는 BTP 0.5를 진행 중입니다. BTP 0.5는 다른 블록체인과의 토큰 교환을 지원합니다. BTP 1.0은 넥서스 노드를 통한 트랜잭션 시뮬레이션, 언체인이나 체인 아이디 등 아이콘 기반의 프라이빗 체인과의 상호 운용을 지원합니다. BTP 2.0은 BTP 리퀘스트를 스테이트 채널로 옮겨서 실행하고 스테이트 채널에 임시 커밋을 통해 기록한 후 여러 커밋을 한 번에 등록하므로 오프체인 커밋으로 BTP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BTP 2.0의 작업 흐름은 다음과 같고 인터체인과 관련된 스테이트를 넥서스의 스테이트 채널로 가져와 작업을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주차 두 번째 강의를 통해 아이콘의 Challenges and Solution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주차 두 번째 강의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아이콘 이전 세대의 블록체인이 남긴 숙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콘이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퍼포먼스와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콘은 보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와 비슷하며 커뮤니티 친화적인 DPoC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멀티 채널을 통해서 각 업무별로 채널을 나누어서 하나의 독립된 네트워크로서 작동되게 함으로써 병목 현상을 줄이고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샤딩을 통해 스케일러빌리티의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연한 수수료 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BTP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갖추고 로드맵을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